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하후 거근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머슬입니다. 이 근육 해당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가 발현이 되면은 이 부위에 파스를 많이 붙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파스 근육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 공식적인 별명이 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장년층 이상에서 이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가 형성이 되거나 이제 발현이 되면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이 근육에 대해서 오늘 짧은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리진은 흉추 11번에서 요추 2번 극돌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부 늑골이죠. 하부 늑골 9번째부터 12번째 늑골에 이제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은 숨을 내쉴 때 코스토버테브랄 조인트, 이 늑골을 밑으로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역할을 이제 쿼드라투스 룸보룸, 요 방향근하고 호기 때 같이 작용하면서 이제 시너지스트로 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게 되면 이제 주변으로 이제 레퍼드 페인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주변부에만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부위가 아프네라고 좀 명확하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통증 부위를. 그래서 이 부분에 파스를 붙여야겠다라고 해서 좀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증상으로 보면 오히려 숨을 들이마셨을 때나 강하게 내쉴 때, 기침을 할 때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후거근 트리거 포인트가 통증을 강하게 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더 큰 근육인 쿼드라투스 룸보룸이나 세라투스 안테리어, 또 이제 기침을 많이 하면 이제 배 땡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업도미널 복벽에서 통증을 더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침할 때 요통과 관련 있는 경우는 쿼드라투스 룸보룸은 단골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흡과 관련된 요통 같은 경우는 QL 머슬을 꼭 봐주셔야 돼요. 근데 이 하후 거근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을 정확히 환자분들은 이게 정확히 허리 통증인지 아니면 갈비뼈 통증인지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디가 아픈지 위치는 잡을 수가 있지만 환자분 나름대로 이제 원인을 분석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허리에서 온 건지 아니면 갈비뼈에서 온 건지 분간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는 특별히 이상이 없으니까 대부분 허리 통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의사분들도 이거를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사진을 찍고, 사진 찍어보면 이제 퇴행성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퇴행성 요통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후거근 통증인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의사분들 계시면 이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 하면 먼저 한번 사진을 찍기 전에 먼저 한번 촉지를 해서 해당 부위 통증이 이 트리거 포인트 연적 부위인지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고 트리거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상부 요추 TL 정션 부분 있는 그 높이에서의 통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갈비뼈 쪽으로 조금 포진이 돼 있죠. 파스 붙여 있는 부위를 좀 명확히 보시고, 이것이 허리 통증이 아니고 이거는 하후거근의 트리거 포인트로 인해서 생긴 레퍼드 페인일 수 있겠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사분들 같은 경우 이건 전연차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고, 특히 보조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물론 경험이 많은 보조 선생님들은 이런 실수는 많지는 않으신데 종종 해요. 이걸 파스를 붙이고 그 위에다 그냥 핫팩을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스를 붙인 채로. 이제 물론 환자분이 파스를 붙였다는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죠. 옷 위에다 핫팩을 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부위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파스 붙였냐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물어봐야 돼요. 핫팩이 끝나면 이제 전기 치료하시죠 하면 그때서 파스 붙였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핫팩을 대고 나서 이제 파스를 띄면 살이 물러요. 거기다 ICT 도자, 석션 도자를 대면 이제 수포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예민하죠. 그래서 꼭
이 하후거근 통증 부위로 내원하시는 분은 혹시 파스 붙였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기본 걸립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기본 걸려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오히려 되물어요. 그러면 파스를 띄고 이제 핫팩을 대주셔도 되고, 전기 치료는 파스를 붙였다면 좀 다른 부위에다 대주셔도 돼요. 이 부위는 제가 이따가 좀 도수 치료로 해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전기 치료는 조금 그 연접된 부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아무튼 수포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뻔 입을 경우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후거근의 트리거 포인트 레퍼드 페인은 이 트리거 포인트 활성화된 그 주변 부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배근에 사실은 덮여있는 근육이라서 촉지가 쉽지는 않은데, 이 하후거근의 이제 미드파이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미드파이버 같은 경우는 텐더니스가 종종 잘 촉지가 됩니다. 촉지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대로 촉지를 해보시고 좀 자신감을 갖고, 타우트 밴드가 잡히거든요. 미드파이버 정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 촉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짧았는데요. 이 하후거근과 관련된 문제는 파스 붙이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고, 파스 붙이는 경우 뻔 입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사실은 더 준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영상은 전연차 선생님들 모달리티 하실 때 꼭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